그래서 이제 개념원리 107쪽 반각공식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각공식. 정식 교육까지는 빠지만 학교 시험에는 내신에 나올 수 있다.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반각공식인데, 자, 여러분들 백악공식, 여기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게 백악공식이에요. 자, 이 백악공식은 어떤 각의 2배에 해당되는 각의 크기, 그 상함수 값을 구할 때 쓰는 공식들이잖아, 그치? 그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인 뭐 예를 들어서 120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120도는 60도의 2배니까, 예, 여기 세타 자리에 60도를 넣어주면은 사인 120도가 사인 60도랑 코사인 60도의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반각공식은 뭐냐? 반에 해당되는 각이 되겠어요. 예, 반에 해당되는 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2.5도에 대한 뭐 사인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45도의 반이 22.5도니까 그런 걸 이용해주면 우리가 풀 수 있을 텐데, 그럼 반각공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 하니까, 자, 반각공식의 유도는 여기 코사인의 백악공식으로부터 유도가 된다. 코사인의 백악공식. 코사인의 백악공식. 자, 코사인의 백악공식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100 그 제곱 공식을 이용해주면 형태가 2개가 더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네, 2개의 형태가 더 나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2개의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거야.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코사인 2세타가 여기 1 빼기 사인 제곱,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아니라 2배죠. 1 빼기 2배의 사인 제곱 세타라는 요 백악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사인 세타의 값을 찾아봅시다. 일단 그럼 얘는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항시키고 2로 나눠주면 될 테니까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타가 들어갈 자리에 2분의 세타를 넣어주면 결국 반각공식이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사인의 2분의 세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의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2분의 세타가 어떤 각의 반이잖아, 그지? 그래서 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의 백악공식에서 이렇게 이제 변형시켜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사인의 백악공식, 코사인의 백악공식을 똑같이 써줄 건데, 코사인의 백악공식을 이번에는 얘를 안 쓰고 얘를 갖다 써줄 거야.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얘를 갖다 써놓은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1 이항시켜주고 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들어갈 자리에 2분의 세타를 넣어주면은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뭐가 된다?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2개가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고, 그럼 세 번째로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는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여기 구해놓은 거 2개 나눠주면 돼요.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산수 연습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인 8분의 파이 값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사인 8분의 파이 값. 자, 8분의 파이면 얼마예요?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8분의 파이면 22.5도가 되겠죠, 그죠? 곤요석에 해당되는 값인데, 자, 그럼 사인 제곱 8분의 파이 값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기에 요 반각공식을 써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예.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의 값은 2분의 루트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이렇게 이제 될 거고,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4분의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사인 제곱 8분의 파이의 값은 4분의 2 빼기 루트 2가 된다. 그럼 사인 8분의 파이 값을 여기다 루트 한 번 더 씌워주면 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또 공식 유도는, 반각 공식의 유도는 어디부터 나온다? 요 코사인의 백악공식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공식을 만약에 내가 반각 공식을 까먹었어도 코사인의 백악공식을 외우고 있으면은 증명은 금방 됩니다. 네, 증명은 금방 되니까 이렇게 이제 증명 과정이 나온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특강 1번 문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특강 1번. 밑에 이제 특강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사인 알파 값이 3분의 2루트 2일 때, 3분의 2루트 2일 때 사인 2분의 알파의 값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여기 공식대로 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얘로 이제 구해주면 되잖아. 그지? 얘로 구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사인 알파 값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알파 값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저번에 약식으로 찾는 방법 배웠죠?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주면 돼. 자, 요 각을 알파라고 잡고 사인이 3분의 2루트가 되려면 요 빗변을 3으로 잡고 요 높이를 2루트로 잡으면 사인 알파가 3분의 2루트야. 그럼 피타고라 정리 써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돼버리겠죠. 그죠? 예, 1이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알파 값은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고 부호를 알기 위해선 세타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알파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알파의 범위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알파가 2, 4분면각이야 지금. 알파는 2, 4분면각이라서 2, 4분면에서는 코사인 값이 음수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사인 알파 값을 찾고요. 찾아낸 코사인 알파 값을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면은 얘는 6분의 4가 돼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네,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3분의 2니까 그러면 사인 알파 값, 사인 2분의 알파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인데 알파가 2, 4분면각이면 2분의 알파는 1, 4분면각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2분의 90도에서 180도 사이 각을 반으로 줄이면 45도에서 90도 사이 각이 되니까 1, 4분면각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따라서 사인 2분의 알파 값보다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식 써서 푸는 문제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 102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식도 외울 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규 교육과정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은 공식이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먼저 이제 탄젠트 알파 값이 주어지고 사인 2분의 알파랑 코사인 2분의 알파 이렇게 반각에 대한 상관함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유도한 요 반각 공식들을 보면은 자, 요 녀석이든 어쨌든 간에 코사인 값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코사인 값을 찾아서 공식에다 대입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7분의 24일 때 코사인 값은 얼마일까? 이걸 먼저 찾아봐야겠지. 코사인 알파 값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전에 배웠던 대로 이제 상가함수 값 하나 할 때 나머지 두 개 찾을 때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그죠?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이 오각을 알파라고 놓고 탄젠트가 이제 7분의 24가 되게 길이를 잡으면 요 길이가 7이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4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요 빗변은 얼마가 될까? 빗변은 피타고라스 공식 쓰면 얼마 나오죠? 25 나오죠. 그죠? 네, 25. 24 제곱한 다음에 7에 제곱해가지고 더해주면은 25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어요. 625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요 녀석으로부터 코사인 값은 그럼 뭐가 되냐? 코사인 알파의 값은 7분의 25분의 7이죠? 25분의 7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부호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어진 알파의 범위가 지금 몇 사분면각이야? 4사분면각이잖아. 그치? 저 4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뭐가 돼요? 플러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의 값은 플러스 25분의 7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은 요 공식에 따라서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값이 될 테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7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분모 분자에다 25 곱해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50분의 얼마가 되나? 25 곱해주면 25에다 7 빼주니까 18 이렇게 나오고 위아래를 2로 나눠주면 얘는 25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따라서 사인 2분의 알파 값은 자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를 찾기 위해서 여기 알파의 범위로부터 2분의 알파의 범위를 좀 찾아봅시다. 자 2분의 알파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얘는 4분의 3파이에서 파이가 되니까 요거는 몇 사분면각이야? 2사분면각이죠. 그죠? 180도보다 작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면은 몇 도죠? 4분의 3파이면 몇 도예요? 135도죠. 그죠? 135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2사분면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를 계산해보자. 자 그럼 얘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가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2분의 1 더하기 25분의 7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분모 분자에 25 똑같이 곱해주면은 50분의 25에다 7 더해주니까 얼마나? 32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분모 분자 2로 약분해주면은 25분의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25분의 16 따라서 코사인 2분의 알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텐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2분의 알파가 2사분면각이니까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죠. 그죠? 따라서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2분의 알파 값은 플러스 5분의 3 코사인 2분의 알파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반각 공식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곱 우리 공식은 지금 제곱이 나와 있는데 제곱을 뗀 녀석을 찾으려면은 이 2분의 세타에 해당되는 각이 정확하게 몇 사분각인지를 찾아서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된다. 그거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반각 공식이에요. 자 그렇지만 반각 공식은 이제 정규교육 과정이 아니라서 수능에는 무조건 안 나옵니다. 수능에 나올 일은 없고요. 대신에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제 낼 수도 있고 교과서에 따라서도 나올 수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각 공식 간단하게 해봤고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도.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선생님이 이제 거기 114쪽, 115쪽을 집에서 한번 풀어보라 그랬어요. 그죠? 114쪽, 115쪽 내용을 한번 풀어보라 그랬는데 한번 다 풀어봤나요? 풀어보면 공식 좀 다 외워보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어? 했어요. 숙제 내줬잖아요. 115쪽까지 풀어오라고. 109쪽까지 아니. 잠깐 선생님 페이지를 잘못 봤다 미안해. 109쪽 그래 109쪽까지
109쪽까지 다 풀어봤죠? 거기 필수예제 5번. 네. 108쪽이랑 109쪽. 그거 풀어보면서 산수 연습 해보라는데 혹시 집에서 풀었는데 숙제했는데 좀 잘 안 풀린다는 거 있었나요? 안 풀린다는 거 있었으면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고. 성준아 안 풀린 거 없었니? 다 풀만 했어요? 자 그러면은 109쪽까지 풀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다 외웠을 거라 믿고 자 이번에는 11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0쪽 필수예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6번 문제는 학교 시험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녀석은 학교 내신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별표 3개 쳐놓고 예, 반드시 자주 들여다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필수예제 6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걸 한번 좀 이제 복습을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y는 m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있어요. 예.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로 갑시다. 각을 세타로 갑시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m과 세타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탄젠트 세타의 값이 뭐랑 같다? 기울기랑 같다. 요런 녀석을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웠어요. 고1 때 배웠는데 자 한번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은 자 어차피 y절편은 상관이 없어. 기울기만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가 정해지면은 y절편이 바뀌더라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그래 요각이나 평행하면 동의각으로 다 같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동의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해볼 거예요. 기울기가 m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를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직선을 하나 생각을 했다고 쳐보자. 이런 직선을 하나 생각했으면은 자 x축의 양의 방향은 요 방향이잖아요. 그죠? 요 방향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 요만큼 이제 세타가 될 거예요. 요만큼 세타가 될 텐데 자 그럼 이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여기 한 점을 잡아가지고 x, a, b라고 둘까? a, b라고 뒀을 때 자 여기 원점과 p점을 잇는 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a분의 b 이 녀석이 기울기의 값이 될 텐데 이 녀석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다른 말로 해주면 탄젠트 세타라고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상관없이 정의 배운 대로 여기 원점부터 이제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이제 x좌표를 a, y좌표를 b라고 하면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은 x좌표분의 y좌표로 계산하잖아, 그지? 근데 이 x좌표분의 y좌표가 기울기 값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원점이 0,0이고 이 p점이 a, 0이니까 x좌표의 증가량 분의 y좌표의 증가량 이게 이제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a분의 b가 되거든.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기울기 값은 곧 뭐랑 같다? 탄젠트 세타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루는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돼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x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요거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운 녀석인데 여러분들 기억의 저편을 많이 날아가는 녀석이라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한번 해봤고요. 그 까먹은 사람은 책 위에다가 요 리뷰 주황색으로 적어놓은 부분을 좀 필기 좀 해두도록 합시다. 이 내용 까먹은 사람은 거기 필수예제 6번 위쪽이나 아래쪽에 요거 리뷰 요 내용을 한번 필기 좀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다 적었나?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 어차피 조금 전에 봤듯이 직선은 평행이동을 막 해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뀌진 않아요. 바뀌진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 원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 예를 들어서 여기에 y는 mx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식으로 y는 m-x라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색깔로 좀 표시 한번 해볼까? 어떤 색깔로 표시하면 좋을까? 노란색이랑 보라색으로 해보자. 자, y는 mx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y는 mx, 네, 노란색으로 그려놓고, 그다음에 y는 m-x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노란색 직선이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직선이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잡을게. 베타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뭐 요각이 될 수도 있고 요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뭐 예각 쪽과 둔각 쪽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예각 쪽을 한번 보자. 예각 쪽 이쪽을 그럼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에다 베타 뺀 거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리뷰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일단 노란색 직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x축의 양의 반응에 이루는 각이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를 내가 m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라색 직선이 x축의 양의 반응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베타였으니까 탄젠트 베타는 뭐가 되겠어요? m 다시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베타 빼기 알파에 해당되는 이 녀석에 대한 탄젠트 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는 자 탄젠트의 뺄셈 공식이에요. 이 탄젠트의 뺄셈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1 더하기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자 그럼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각각 이렇게 m과 m-로 나왔으니까 얘를 대입시켜 써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m 곱하기 m 분의 m 마이너스 m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공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이 어떻게 나온다? 요렇게 기울기들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요거는 자주 나오는 녀석이라 여러분들이 좀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습니다. 외워두면.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해 보면은 표시에 이제 8번의 밑에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공식 유도하는 과정인데 그 공식 유도하는 과정에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기울기를 대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고요. 자,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더. 이게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베타랑 지금 알파를 내가 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베타가 좀 더 크게 되면 베타 빼기 알파가 둔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각 쪽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이게 예각이면은 무조건 일사분면각이기 때문에 값이 플러스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뭘 씌워주면 되냐면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무조건 예각에 관련된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네,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그래서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예각인 케이스에 이렇게 이제 1 더하기 mm 분의 m 빼기 m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이렇게 유도를 해봤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필수예제 6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있고요. y는 2x 더하기 5라는 이런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예각의 크기를 내가 이제 세타라고 두면은 탄젠트 세타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 절대값에 1 더하기 자,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한 거. 두 개의 기울기 곱해주면 마이너스 6 되죠. 그죠?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두 개의 기울기를 뺀 거. 마이너스 3 빼기 2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적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1이 되는 예각은 몇 도예요? 45도죠. 그죠? 45도 또는 4분의 파이. 따라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4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자주 나온다. 모의고사에도 꽤 자주 높은 빈도로, 수능에도 높은 빈도로 나오는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외워두고. 그래서
공식이랑 사항만 우리가 파악하면 얘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요 공식 좀 외울 겸 밑에 확인 체크 109번, 110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확인 체크 109번, 110번 두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자, 다 풀어봤나요? 요 공식을 사진 간단히 적어놨어요. 이 녀석만 외우면 됩니다, 그냥. 두 직선 y는 x 더하기 b랑 y는 m-x 더하기 b-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1 빼기 분의 m 빼기 m-에다가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된다. 요 공식을 요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탄젠트의 뺄셈 공식으로부터 나오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요 공식 그대로 써주면 답부터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답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자 109번 문제부터 한번 답만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은 뭐 하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또 다른 녀석의 기울기가 그 탄젠트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뭐 m은 마이너스 5분의 1, m-는 뭐 3분의 2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저기 공식대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절대값 1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한 거 1 두 개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되나? 15분 마이너스 15분의 2가 되죠? 네, 분의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빼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요거 빼주면은 마이너스 15분의 얼마가 되나? 15분의 3이고 15분의 10이니까 13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분모분자에다 13 곱해서 구해주면은 1 나오죠, 그죠? 네, 따라서 세타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시컨트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는데요. 110번 문제는 시컨트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는데 요거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이다. 요 공식을 써가지고 탄젠트 값 먼저 찾아내고 이제 시컨트에다 대입시켜주면 대입시켜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가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첫 번째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첫 번째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계산돼? 탄젠트는 절대값 1 빼기 2개 곱한 거 6분의 1분의 2개 더한 거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6 곱해서 계산해주면은 얘도 1 나오네요.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이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시켜주면은 시컨트 제곱 값은 2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유도하는 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공식화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시켜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암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7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7번. 자, 이번에는 배각 공식 활용하는 문제인데 자,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알파라는 각의 2배니까 배각에 해당된 얘기지. 그래서 배각 공식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 보고 풀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먼저 사인 2알파 공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2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고 코사인 2알파는 어떻게 돼요? 얘는 뭐 어떤 걸 갖다 써도 상관없는데 뭐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탄젠트 2알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배 탄젠트 알파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지?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녀석들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의 값만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상함수 값 하나 할 때 나머지 두 개의 값을 쉽게 찾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 거고 자, 그럼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 되게 해주려면은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면 되니까 여기는 피타고라 정리를 써주면 루트 7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네,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주고요. 자, 그럼 사인 알파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 사인 4분의 루트 7인데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탄젠트 3분의 루트 7이 되는데 자, 부호를 결정해줘야 돼, 부호. 자, 문제에서 알파가 몇 사분면각이죠? 2사분면각이에요, 그죠?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고요,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인이랑 탄젠트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한 값들을 다 대입을 시켜서 답을 내보자. 자, 그럼 얘는 2배 사인 알파 값은 얼마예요? 사인 알파 값은 4분의 루트 7 4분의 루트 7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값은 문제에 주어졌듯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2 하나 약분되고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7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여기 사인 2알파니까. 자, 그다음에 코사인 2알파의 값은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3을 제곱해주면은 16분의 9가 될 거고 여기다 사인은 여기 4분의 루트 7이었죠? 얘를 제곱해주면은 16분의 7이 될 테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16분의 2가 돼서 답은 8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자, 탄젠트 2알파의 값도 계산해볼까? 탄젠트 2알파의 값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자, 이거 제곱해주면 9분의 7이죠, 그죠? 1 빼기 9분의 7분의 마이너스 이 녀석이 2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7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번분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9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분모는 9 빼기 7이 되니까 2분의 얘는 약분시켜주면 3 되니까 마이너스 6루트 7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로 약분해주면 답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루트 7이 된다. 이렇게 탄젠트 2알파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식대로 풀면 되는 문제라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공식 좀 외울 겸 여러분들 확인 체크 1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확인 체크 113번 문제까지 풀고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지고 그 다음 거 가봅시다.